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국내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도 또 핵심이 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장 개장 전에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완전히 새해 초에 본 이후에 또 두 번째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었다.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은 지금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을 시장 정상화의 초석일까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이 지수만 수급 동향만 봤을 때는 약간 혼조세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시장이 좀 가까이 있으면서 밀접하게 수급 동향이나 뭐 섹터, 종목별 흐름 이런 것들을 봤다고 했을 때는 조금 희망이 될 수 있는 빗줄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과 국내 시장이 다소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내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께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뉴욕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에 투자자가 100명 있다고 했을 때 뉴욕 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보다 국내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뉴욕 시장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증권 전문가분들 약간 좀 호들갑을 떨고 있죠. 뭐 미국 시장이 고점인 것이 아니냐, 이제 지수가 꾸준하게 계속 혼조 마감을 하거나 고점 대비해서 소폭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AMD 이런 종목들이 고점 부근에서 4% 이상의 일간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뉴욕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께 위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바닥 대비해서 뭐 100% 이상 올라온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밀린다고 해서 뭐 추이가 끝났다던가 그런 종목을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던가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 기로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간 이 투자분들께 약간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고 한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이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이 한 12월 16일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2025년 1월 9일이니까 그 고점 돌파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이랑 12월 16일 이후로 우리가 뉴욕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역시 뉴욕 시장이다. 산타렐리는 역시 뉴욕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중후반에 약간 고점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12월 말쯤에 추가적인 혼조 마감세가 보여주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양자암호의 대표격인 아이온큐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36%가량 밀렸다가 시간의 시장에서 플러스 9%가량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이 양자암호를 이제 성장 섹터다, 뭐 가치 섹터다 이렇게 보신 분들 거의 안 계신 것 같고요. 테마 섹터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간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제 주변에 뭐 뉴욕 시장 이제 뭐 끝인가요? 제가 사실은 뉴욕 시장에 대해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투자 시작하자마자 평가 손실률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해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뉴욕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냥 통계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런 게 현실화가 되기는 조금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약간 좀 주목을 받으면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뉴욕 시장이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시연이 나올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작년 하반기에 정말 뉴욕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너무 월등한 성과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을 떠나서 뉴욕 시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뉴욕 시장이 고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갑론을박이 나오다가 뉴욕 시장이 뭐 1주, 2주 이상 밀렸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하다가 뉴욕 시장으로 가신 분이
뉴욕 시장이 고점인가 생각해보니까 국내 투자 이제 전문가분들이 국내 시장이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뉴욕 시장이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뉴욕 시장으로 가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 뉴욕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1주, 2주 넘게 약보합권이나 혼조 마감, 간혹가다 기술주의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 대비해서 약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좀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관련 종목들도 사실 12월 28일까지는 정말 어려운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2월 30일과 12월 30일과 1월 2일 이때는 코스피랑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부터 약간 좀 이제 CS2025도 다가오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도 구체화가 되고 그 행사를 참여하는 기업들도 구체화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도의 1월 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수급을 보여줬었고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9일이죠. 1월 9일이고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월화수창 열렸을 때는 코스피 전기전자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바이오나 로봇, 양자암호, 그 다음에 코스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개인 투자분들께는 조금 보수적인 시장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 시장을 전반을 봤을 때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뉴욕 시장에서 이끌어주는 산타랠리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뉴욕 시장이 산타랠리가 지나고 어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단기적인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양자암호가 이제 젠슨왕 CEO의 20년 발언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실현이 나왔지만 이런 시장들이 저점과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속이 돼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뉴욕 시장이 단기적인 차익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작년 중순에는 CXL, 온디바이스 AI, HBM 이런 섹터들 강세 보였다가 최근에는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양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다가 CS2025가 임박해서 시작하니까 단기 차익 나왔고 그 중에서도 5개 하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유한양행이라든가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약세를 보여줬지만 삼성 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나 양자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시장이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는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 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발언이라든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현 위치가 시장 정상화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치주라든지 소외받는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 얘기하십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것도 우리 팀장님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지만 1월 2일 목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섹터들,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탄소포집,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체크포인트하고도 비슷한 맥락을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키워드 궁금합니다. 네, 참 시장이 반도체를 둘러싼 뉴스들은 악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주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실망할 만큼 실망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반도체로 인한 또 파생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갑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앵커님께서 제가 지난주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뭐 섹터나 종목으로 리뷰를 해주시는 게 저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모닝 인사이트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을 우리 앵커님께서 많이 좀 압박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드릴 건데, 반도체 걸렸을 때 제가 이제 그제나 어제 나왔던 뉴스, 그다음 오늘 아침까지도 나왔던 뉴스를 종합을 해봤을 때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기대감을 줬던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기대감이 과연 실적으로 반영될까 이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로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도 바닥권까지도 조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실망감을 좀 이겨내고 좀 기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악재는 선반영이 되었고 기대는 앞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정말 오랜만에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매수 의견을 드리더라도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뉴스가 많다라고 판단해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참 반도체를 많이 좋아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4월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7월달과 9월달에도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우리한테 실망을 주면서 9월달 이후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S2025가 1월 6일부터 열렸죠. 지금 3일차고 아마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끝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이제 전반 기업들 CEO가 나와서 자신들의 개발한 제품을 발표하고 어떤 수출에 대한 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좀 동렬련 이야기가 있어요.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냐면 젠스랑 CEO가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HBM3E랑 HBM4를 있는 대로 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다 아실 것이고 삼성전자 HBM이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곧 통과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삼성전자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삼성전자의 HBM3E, HF4 디자인을 다시 하라고 하는 거는 따끔하게 혼내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왜 콜 테스트 통과는 안 해주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잔스당 CEO가 삼성전자의 HBM4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디자인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한국인들이 약간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한테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SK하이닉스가 주구장창 HBM3, 뭐 12단, 16단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른 것은 알겠는데 왜 삼성전자를 이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속도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왜 못 쫓아가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초조하시고 저 역시도 상당히 좀 너무 늦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젠스낭 CEO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고 뭐 한국인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AI 반도체 관련 전문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걸음만 따라서 차근차근 잘 걸어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차분하게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걸렸을 때는 SK하이닉스와 못지않게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했죠. 저도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8조 불렀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증권사에서는 7조 불렀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6.5조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가의 비보다 낮게 나온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 분기 실적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계속 분기 실적 체크를 하고 있는데 분기 실적조차도 훼손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살짝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분기 10조 4천억 나왔고 1분기 6조 6천억 나왔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분기 실적이 계속 우상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폭은 줄고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해 2분기에 피크 기록하고 3분기랑 4분기에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은 제자리에 있고 이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메모리 ASP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 아무래도 일반 레가시 반도체보다 단가가 거의 뭐 30% 40% 비싸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실적이 반영이 못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 실적 약세 폭보다 주가 하락폭이 더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저렴하다라고 판단하고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젠슨과 CEO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을 위해서 약간 저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발열이 좀 적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블랙웰이나 유빈에 대한 발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좀 추가 상승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주로는 제가 SKC랑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지난주랑 지난주에 반도체 꾸준하게 말씀드렸을 때 뭐 리노그업이라든가 뭐 테크이라든가 뭐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SKC랑 이오테크닉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는 당연히 유리기판 했을 때는 가장 전방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HBM 공정 관련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유망하다고 평가되는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SKC, 수익적인 관점으로는 이오테크닉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셔가지고 굉장히 할 말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키워드 있을까요? 네, 조선 관련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역시 조선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안전성 하면 조선은 계속해서 특별한 뷰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볼까요?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우상 기조를 꾸준하게 보여줄 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섹터가 실적이 나올 것은 알겠는데 주가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수급 동향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뉴스는 꾸준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 섹터는 수주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실적이 추가적으로 우상 기조 날개를 달아줄 거다라는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좀 선을 그었지만 우리가 보면서 이 미국 산업에 필요한 산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선별적인 관세 정책을 부활하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좀 반사이익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가짜 뉴스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를 해준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긴장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우리나라의 조선업에다가 헬프를 요청한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나라에 수주를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미국의 조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방국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K조선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주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H당국 조선해양, 그 다음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은 전방 조선 기업들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엔진 관련 종목들이 특히 일간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수주를 기록을 하면서 H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 안 되는 기업인데 작년에만 수주한 수주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 3배가 넘는 금액을 수주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금액을 수주했다라는 것이 반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대규모 공급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어제 14% 넘는 상승세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랑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주로 두 종목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D한국 조선해양이랑 STX 엔진을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선주가 그렇게 좋다는데 난 손절을 잘 못하는데 좀 안전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HD한국 조선해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HD 현대중공업이랑 삼성,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정말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하루에 8% 이상 상승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좀 조선주 보고 있는데 변동성 큰 종목은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H단국 조선해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엔진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중공업이랑 한화엔진이 정말 참 좋은 종목인데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과 하나엔진을 제외한 엔진주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일간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STX 엔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 STX 엔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상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릴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기간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섹터가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양자, 반도체, 조선, 화장품, 엔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인돼야지만 강세를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좀 기대감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든가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바닥권에서도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수그룹에 들어있으면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인 황화 리튬을 글로벌에서 4등의 캐파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4에서 6%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 기술적 위치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런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동향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외장재는 완성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BMS라든가 EMS라든가 전고체 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상용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 상용화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만들 거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단기적인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 위치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인 반등 이끌고 있으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장 단기적인 흐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팀장님의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두 종목, 그리고 조선과 그리고 2차 전지 황화 리튬과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